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조국은 묵비권, 정권은 수사장악 추진 이성을 잃었다. 중앙일보는 조국 소환 날 검찰 수사 무력화 목청 높인 정부 여당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국 수사를 개혁 맞세워 평가절하 지적, 중립성 훼손, 범죄 대응 능력 저하 우려된다. 한국경제신문은 피의자 조국 엄정 수사에 한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문화일보는 진술 거부, 조국의 법 농락, 구속 당위성 스스로 키웠다. 매일경제신문은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수사 보고하는 게 검찰 개혁인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조국은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사법적 권리 행사이니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조국 사태 과정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양 진영의 논리만이 난무할 뿐 그 어떤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조국 수사에 대한 입장 역시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호불호에 따라 180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내년 총선과 이후 대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 항쟁이 없었다면 박근혜가 탄핵당했을 리도 없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했을 리도 없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조국 사태의 결말은 선거를 통해 내려질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양 진영의 지루한 논리싸움, 말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북한 인권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윈비어도 유엔 결의도 외면, 문의 김정은 맞춤형 반인권이라며 비판하고 있네요. 남북관계 진전 정도에 따라 북한 인권에 대한 개입 여부, 개입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대시하면 내정 간섭까지 진행하지만 우호적 관계일 때는 상대 국가의 내부 문제로 치부하고 개입이나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남미국가처럼 멀리 나라의 경우 개입 정도가 약해지기도 하지만 중국, 미국 등 우리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더욱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맙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 관련하여 문화일보는 한일 재개 협력 기류와 시대착오적 경제 침탈 주장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전쟁 중에도 무역은 발생합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교착 상태에 있을 때는 민간 교류 방식으로 추구 전략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명백한 경제 침탈을 했지만 지금은 국제적 분업화 차원에서 한일 경제 관계를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을 단순히 경제 침략으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여기 한국도 여기에 대응했을 때 세계 자유무역 질서, 국제 분업화 질서에 있어서 일본도 일방적인 보복, 공격으로만 일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역시 그에 상응하는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장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급속한 성장 잠재력 저하에 더 이상 눈 감아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노동시장 개혁을 비롯한 구조조정에 나선 민간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어 왔습니다. 세계 경제 불황 탓도 있지만 한국 경제가 개발도상국을 넘어선 지금은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자유화를 통한 구조조정이 빈번하게 진행된 결과 오늘날의 저성장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앞으로 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규제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평지 풍파 일으키는 화관 화평법 확 고쳐야 한다라는 이 제목의 사설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과 올해 말 유예기한이 끝나는 화학물질 관리법 화관법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걸 고수하는 쪽에 대해서 환경원리주의적 규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기상이변이 심각한 국제사회 문제가 된 지금 환경원리주의를 비난하는 것은 환경이 파괴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생각
조작이라고 봅니다. 화학 공장에서 빈발하는 산재 사고를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송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강제 의혹 짙어지는 북송 논란 철저히 파헤쳐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귀순 뜻 밝혔는데도 넘겼을 개연성 확대, 사실이면 중대범죄, 국회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먼저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말을 바꾸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귀순자 인권, 국제법,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했으나 이번 북송의 경우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한 나머지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2205개나 되는 CEO 형사처벌 조항,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매일경제신문은 2205개 처벌 조항으로 CEO를 예비 범법자 만드는 나라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법률에는 반드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처벌 조항을 모두 합한 숫자를 CEO 형사처벌이라 주장하는 것은 억지 논리죠. 우리나라 기업 CEO들은 그렇게 모든 법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인지 묻고 싶네요. 모든 법에 명시된 처벌 조항 수를 일반 국민이나 노동자들이 적용해서 그런 주장을 편다면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처벌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그 처벌 조항이 전부 그 CEO가 됐든 국민이 됐든 노동자가 됐든 다 적용되는 조항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처벌 조항이 있으니 처벌되지 않도록 법을 지켜라. 뭐 그런 암시인 것인데 이것을 마치 CEO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런 주장은 억지 논리입니다. 한미동맹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난제 쌓인 한미동맹 받을 건 받고 줄 건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원이 넘습니다. 6조 원으로 올려달라는데도 주고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참 기가 찰 노릇이네요. 간접 비용 포함하면 지금도 6조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현재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돈이 1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군에게 방위비를 넘겨주는 것은 한미 상위 방위 조약과 주둔군 지역적인 소파 협정을 위반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SMA라는 특별 협정을 내세워서 한국에서 돈을 뜯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철수했지만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할 때 클라크 공군기지나 수빅만 해군 기지를 사용할 때 미국은 필리핀에 주둔비를 대려 납부했습니다. 주둔비를 받지는 못할 망정 천문학적인 비용을 상납하는 이 부분은 이제 끝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대통령 총리 동생 채용한 회장이 군사열 한심한 나라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감찰반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52시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기업 아우성에 귀 막더니 이제와 주 52시간 반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주 52시간을 풀어야 한다. 제한을 풀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 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주 50시간 노동시간 단축이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주당 68시간에서 토, 일을 뺀 주 5일 40시간에 노동시간 연장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 결정을 반성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실질적인 세계 최장 시간 노동으로 과로와 산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주 52시간제조차도 붕괴시키고 거기다 탄력 근로 시간까지 확대해서 주당 80시간까지 시키라는데 역사의 시계바늘을 반세기 전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러다가는 산업혁명 초기 기계처럼 일했던 그런 참혹한 상황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드네요. 홍콩 사태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홍콩 사태에 막 나가는 일부 중국 유학생 타인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홍콩 사태가 전지구조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복잡해지고 악화되는 이유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과도하게 부각시켜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 역시 홍콩 민주화 시위의 목소리보다 중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더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유학생들에게도 침착할 것을 요구해야지만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홍콩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이 어렵다면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국제
시민, 노동자, 민중의 연대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홍콩 사태 물리력, 폭력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장관들 현장을 뛰어라. 국무총리가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지시했다라는 내용의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당연히 각 부처 장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털어쥐고 좌우하면서 이 책임장관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장관제를 운영해야 장관들이 자기 부처의 현장에 더 치중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지시나 바라보고 청와대 눈치나 보는 상황에서 장관들이 자기 부처의 현장에 치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